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의 박정혜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시영 박사님과 박상미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오늘은 박상미 교수님 편 쉽게 만나는 의미치료 강의입니다. 현대인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울고 싶지만 나약해질 것 같아서 못 울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과 대면해야 할 때도 있어요. 울음으로 슬픔을 몰아내야 웃음이 담길 마음 공간이 생겨요. 눈물은 시련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이겨내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수용소에서 심한 부종 때문에 고생하던 동료가 기적처럼 나았을 때 플랭클이 놀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나았느냐고? 그가 말합니다. 실컷 울어서 내 조직 밖으로 몰아냈지? 마음속에 분노가 넘쳐서 고통스러울 때도 눈물로 몰아내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강원래 씨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무가내로 욕을 하기도 했죠. 덕분에 병실 침대에 1달 반 동안 묶여 있기도 했어요. 다 깨부수고 심지어 불도 지르고 싶었어요. 병신이란 말을 듣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솔직한 심정을 말했더니 당연한 심리적 반응이며 지극히 정상인 상태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가수 조덕배 선배가 해준 말이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베개가 썩을 때까지 울어라. 짜샤! 죽는 게 두렵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자살 시도를 해본 적이 있거나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임을 1년에 한 번 엽니다.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일수록 주체할 수 없이 말하고 싶은 욕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한 중압감을 겪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옵니다. 인명구조를 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공감하고 잘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도움을 청하는 중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하나둘 자기 자리에 앉으면 제가 다가가서 쪽지를 건넵니다. 제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문장입니다.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은 어리둥절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타이르고 설득할 줄 알고 왔다가 의외의 질문을 받은 당혹감의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답을 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손목을 그었었는데 흉터만 크게 남고 시도는 실패했어요. 많이 아팠어요. 부모님이 너무 충격받으셔서 지금도 불안 증세가 심하세요. 저보다도 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인데 너무 죄송했어요. 사는 동안 효도를 한 번도 못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당시엔 너무 괴로워서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다음은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살 충동이 느껴질 정도로 힘든데 왜 실행에 옮기지 않았나요? 엄마가 걱정돼서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살았는데 엄마는 혼자 남겨지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죽는다는 게 사람들 기억에서 금방 잊혀질 것 같아서 억울했어요. 죽더라도 뭔가 하나는 이루고 죽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차라리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번도 행복하다는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한 번이라도 행복을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대로 죽는 건 제가 너무 불쌍해요. 지금 여러분이 말한 이유들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죽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니체의 말을 꼭 기억하세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나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너무 커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고통이 나를 삼켜버릴까봐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역설적인 행동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지요. 자살 시도를 했다가 깨어난 사람들은 자살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대부분이 기뻐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돌이켜보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며 의문에 대한 해답도 있어요. 자살 실패 후에 깨어났을 때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아서 나처럼 죽고 싶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모습 상상하게 되었어요. 너무 많이 눈물이 났어요. 이들에겐 나를 짓누르던 고통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얻은 의미지요. 이것만으로도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든 것입니다. 모임이 끝날 때 모두 나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다음 문장들을 함께 읽어요. 삶과 죽음, 고통받는 것과 죽어가는 것까지 폭넓게 감싸 안겠습니다. 자살을 막는 것은 인명구조입니다. 이제 나를 살리고 타인도 살리겠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나를 대신할 존재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미래에 대해 기대하겠습니다.